한번 뭐 오케이. 선언하려고요. 한동훈 와라. 한동훈 너 붙어보자. 올 거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올 거면 일로 와라. 인투TV 정치포차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2024년 4월 17일은 22대 총선, 정확히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가장 국회에서 가장 유쾌하고 진솔한 국회의원으로 꼽히는 박찬대 국회의원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패널로는 신규철 전환사회 시민행동 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의원님 무슨 술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주시는 대로 먹습니다. 아, 그럼 첫 잔은 의원님이 좀 그럴까요? 따라 주시죠. 저는 청아가 좋습니다. 네. 네. 청아를 청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불쑥 드러나요. 저희 시청자 인천 시민한테 한번 건배사 하고 시작하시죠. 포차니까 네. 술 먹는 거 아마 이해해 주실 거고요. 인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위하여. 아무래도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참 부담이 최고위원이랑은 처음 이런 자리를 해보는 거라. 아, 최고요. 무게감이 갑자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찬대 최고야. 박찬대가 가장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이름이 이제 난 계기가 저번 대선 때였던 것 같아요. 대선. 그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이재명의 이. 그때 당시엔 좀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저는 그냥 신진 정치인이었는데 4월 7일 재보궐선거 우리 실패하고 네. 그다음에 좋아.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모습을 딱 보니까 네. NI하고 SK로는 좀 국민들한테 어필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있을까? 한다는 이재명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처음으로 선택한 정치인이 이재명이었어요. 비서실장을 처음에 제안을 하더라고요.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 그래도 의정활동 경험이 더 있고 업무적으로 더 잘 검증된 송건희 비서실장을 하고 또 젊고 일 잘하는 네. 좀 밀려서. 그래서 이제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사실 이재명 우리 후보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같이 했던 건데 그게 바로 2021년 7월 1일 언론이나 이런 데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거 질문이 너무 칭찬 못 들어가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네. 거죠. 7월 1일이에요 바로. 네.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안동을 갔어요. 저도 또 우리 부모님 고향이 안동이에요. 저도 안동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인천에서 난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안동을 같이 내려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술을 한 잔을 하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형님, 그래. 나 김남국 의원 넷이 앉아서 이제 술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술을 막 먹는데 갑자기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딜 가나 화장실 가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반찬 코너에 가가지고 반찬을 막 셀프. 위를 이렇게 봤더니 반찬은 셀프 딱 셀프라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좋더라 나. 뭐. 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김남국은 시킬 수 있잖아. 김남국은 오래됐고 두 사람이 중대한 사이예요. 중대 선후배 사이. 중대한 사이. 그래서 시킬 만도 한데 시키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솔선수범하지. 네. 원칙을 지키지. 소탈하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재명과는 좀 다르네. 한 게 이재명에 대한 첫. 야, 역시 측근은 측근이네. 측근이네요. 그냥 거의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네. 요즘 박찬대 너무 떴다. 동네에서 볼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에 국자만 빼면 회의원. 우리 회의원이야. 그 웃으면 안 돼. 회의라는 거예요. 회의주의자구나. 그러면 회의가 야 이게 뭐 하는 것이지?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느낀다고요? 이게 무슨. 회의가 너무 많아. 아니 그래서 동네에 있다고 없다고.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화를 내네. 동네를 많이 못 배웠는데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 손을 딱 줬더니 박 의원 내년에 혹시 총선 나오나? 이렇게. 지역구 주민께서. 그거 내가 민심을 정확히 연결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야죠. 나와야죠. 잘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선거제 개혁,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제의 개편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뤘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개인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못하냐? 주인이 허락을 안 해. 이 비례대표의 수가 늘어나야 사실은 대표성도 키우고 또 연동제도 의미가 있고 네. 권역별로도 가능하고 한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원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정치 개혁이 되려면 이해 조정이 돼야 되는데 현존하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안 되고 계속 나쁜 룰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면은 약간의 조정의 틈을 주기 위해서 약간 정수를 늘려서 지역구가 농촌 도시 틀리고 전라도냐 경상도냐 수도권이냐 틀리기 때문에 서로 피해보는 쪽을 안 돌려고 하니까 정책 개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조금 보시면서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유리하느냐 이걸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투데이도 정론지로서 네. 정치개혁의 방향은 의원 정수 확대가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동감.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할 수 있는 방법. 그래도 권역별로 네. 연동형 비례를 하고 그게 좋다. 그리고 네.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이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대1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네. 자, 그 사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제 사실 흔치 않은 일이 사실 초유의 일이긴 하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검찰 독재에 맞서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정말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철저한 검사 리스크야. 검찰 리스크. 332번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증도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던 428호 약정설, 김성태 귀국하면 작살난다. 작살나긴 뭘 작살나? 대북 송금설 이거 다 빠졌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진술밖에 없더라고, 진술. 진술도 번복된 진술. 지금은 부끄러운지 마지막으로 한 건이 한 게 뭐냐면 경기도청에 쳐들어가가지고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거의 20 며칠 동안을 그냥 경기도청의 4층을 점거해가지고 6만 건의 서류를 압수해요. 뭐라도 나와라, 뭐라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엄청나게 쪼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도 조금 바뀌고 있어요. 요새 슬슬 압수수색도 반려하고, 그다음에 유동규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이라도 그 재판을 참관했던 사람이라면 황당하네요. 그리고 3명의 재판관이 이렇게 한대요. 검찰 리스크 다 철저하게.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다. 검찰 리스크.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우리 내년 총선까지 이거 해나갈 수 있겠냐. 아니, 비대위장 뭐 한다고 말이 막 나오던데요. 비대 못하죠. 계속 갑니까? 계속 가죠. 이재명 체제로? 이재명 네. 체제로. 12월달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도 대책이 없어요. 전당대회를 또 치러야 돼. 그럼 지금 관두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네. 이재명이 지금 간두는 거 원하지 않죠. 지금. 간두시라고? 요번 달에. 왜 간둬? 이겨내야지 이 사람아. 사실 요즘에 인천투데이도 그렇고 이제 많이 취재라는 게 연수구 점점 분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주민자치가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이거 상당히 좀 우려가 있어요. 네. 특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라든가 네. 아니면 지역 공동체, 특별히 이제 뭐 교육 공동체 이런 거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연수구가 가장 모범적인 주민자치의 모습을 보여왔는데 교육자치, 자본도서관 운동, 우리 참여 예산, 시민운동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과 관련된 연수구 체육회 이런 부분들이 다 후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렇지만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잠깐 정체하거나 사실은 돌아갈 뿐이지 이것을 막는 것은 맞지 저 않아요. 약간 좀 놀란 게 지금 강물은 바다로 흐른다 이제 해불량수 정신이잖아요. 인천의 정신을 또 이렇게 또 딱. 네. 제가 아까 뭐 박찬대 좀 뭐냐 제가 그런 얘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스를 너무 세게 하셨어요. 네. 그러면 박찬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죠. 중앙에서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 유순한 얼굴을 가지고 문화에서 이순한 걸. 가장 센 놈들하고 싸우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일단 치는 건 아니죠. 실제 맞고 계신데. 진짜로 우리 연수구가 지금 조성된 지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조성된 신도시로 취급을 받다가 어느덧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노후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교통을 개선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청학역을 짓겠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에서 시작이 됐다가 천신설. 네. 120년 만에 광역철도망을 놓는 제2경인선을 기획을 했고 네. 그것을 국가철도망에 넣고 됩니까? 예타까지 집어넣었죠. 네, 됩니까? 지금 고난은 있지만 네.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연수구가 잘 산다고 하는데 종합병원이 없어요. 공공의료원을 연수구에 유치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2 인천의료원을 만들거나 지금 부평으로 결정됐잖아요. 근데 결정이 됐는데 부평에서 거부한대. 네. 유정복 시장이 옮길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지금 물밑으로 네. 부평에서 원하지 않는데 뭐하러 그리 보내냐. 야, 오늘 이거 또 단독 기사 하나를. 땅값 때문에 그게 문제라면 적시자병원도 있다. 공동운영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를 했어요. 지금 국회에서 소위 얘기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뭐 일산, 뭐 분당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홍천, 삼본, 중동. 이 5군데만 집중을 해가지고 노후 신도시법을 만들어서.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연수구도 바로 그때 일기 신도시 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누락돼 있는 것 때문에 법안을 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된 100만 평 이상 되어 있었던 일기 신도시들은 같이 하자. 아, 대지 면적 100만 평 이상 신도시들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함께 하자. 그게 이제 인천의 연수구, 네. 그다음에 대전의 대둔, 네. 대구의 수성, 뭐 광주의 광산도 그렇지. 있고. 그다음에 네. 해운대, 네, 그렇죠. 부산의 해운대. 네. 이렇게 5군데를 추가적으로 넣고요. 주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 그게 일단 되고 나면 주민들이 다양한 그 재개발, 네. 재건축, 리모델링,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요건이 좀 완화가 되는 거죠. 예, 예. 행정 요건이 완화가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주거가 살고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교통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네. 제2경인선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광역철도의 어려움이 BC값을 통과시키는 건데 네. 이거에 대한 사실 면제 조항을 넣었어요. 아, BC의 면제. 제2경인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신도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광역교통 계획을 제시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예. 교통에서도 베네핏을 예. 혜택을 주는 네. 거죠. 네, 네.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의 급속한 성장의 사실은 결정판이에요. 원도심 공동화를 통해 가지고서 네, 네. 확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구도 공동화되고 있다. 그렇죠. 노후 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이 개발이 네. 그거를 지금 발의했고 지금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했죠. 지금 다 여야가 같이 발의한 거래요. 저는 여야가 같이 했죠. 그러면 통과 확률이 그래도 좀 있나요?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12월 네. 달부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원희룡 오. 장관이 좀 찬성한다는 입장을 좀 얘기는 했죠. 그리고 국토부 2월 달에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연수가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쵸. 오, 그러면 잘못하면 되는 거네요. 잘못하면 된다고요? 잘못해도 됩니다. 네. 그게 우리 연수구 주민들께 내가 국회의원 박찬대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역할이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선물 중에 하나다. 중앙 정치에만 집중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울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늘 마음은 고향에 있다는 그 거. 힘을 키워가지고 그렇죠.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좋은 그림인데요.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이거 참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기 우리 주민들이 허락하면 특별법 법안 통과해서 이거 화이팅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예. 네. 제2경인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네. 예, 다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 여기에서 어떤 정치력이 필요하네. 이 최고위원으로서의 어떤 정치력이 매우 중요한 네, 것 키워주셔야 같습니다. 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네. 아픈 질문. 제2경인선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저도 인천의 남부권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제가 서울을 한번 가려면 송내역까지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이 불편한 상황에서 제2경인선은 약간 한 줄기 비처럼 느껴졌었는데 멈춰 있어요. 근데 그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느냐? 아닙니다. 제2경인선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제2경인선은 정말 기적적으로 네. 사실은 진척이 착착착착 됐어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국가 철도망이 없는데 예타를 먼저 넣었어. 그것도 마지막 단서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예타를 넣었어요. 이거 누구한테 팩 쓴 거예요? 아유, 다 했죠. 대통령실부터 해가지고서 문재인 정부 당시니까. 네. 제가 국토부를 했더니 안 된대요. 난리를 쳤더니 기재부 핑계를 대더라고요. 기재부 핑계를 대더니 기재부는 감사원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을 쳐들어가가지고서 기재부가 저기 상위 철도망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아니다 단서가 있다 해가지고 단서가 뭐냐면 네. 저기 기묘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하고 긴급한 경우.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감사원에 가서 너희가 기재부한테 안 된다고 했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지를 시켜가지고 홍남기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와 그래서 그거를 통과시키고 철도망도 없는데 예타를 보내고 네. 예타가 진행될 때 다시 철도망을 만들어 놓은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2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묘하고 긴급한 사람 맞네요. 제가 그걸 왜 생각을 하냐면 네. 이거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오. 처음에 청학동 주민들이 우리 청학동은 왜 여기 없냐. 그거를 20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 못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결국 제2경인선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네. 300억에서 500억짜리 청학역을 만드는 거는 못하는데 1조 수천억짜리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국가 시스템상. 근데 지금 이게 딱 중단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고로 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 예, 선결 사업이니까. 예,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광명 안 갈게.
구로 차량 기지 안 오더라도 하겠지. 네. 그래가지고 전에 박남춘 시장 때 대한노선을 만들어가지고 그쵸. 그것을 준비해놨어요. 최근에 영역이 끝나서 그리고 국토부에 영역 끝나고 제출했죠.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사를 딱 썼습니다. 그러면 자, 박찬대는 오늘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2경인선에 대해서 저 박찬대는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의 지연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반드시 제가 관철해낼 수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GTX 비노선이라든가 인천발 KTX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타 광역철도보다 사실은 빠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고 네. 주민들이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거기다 하나 더. 하나 더? GTX 비노선 송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시청 갔다가 그리고 바로 부평역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원도심의 주민들이 수인선에 한 번만 더 정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GTX 비노선과 관련된 네. 민간 사업자가 대우건설인데요. 아주 긴밀하게 만나고 있는데요. 네. 인천시에서도 수인선의 정착역 2개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가 송도역이고 하나가 청암역이에요. 그런데 송도역으로 가려고 하면 노선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청암역에다 가는 건 그 노선에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사업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제2경인선이 필요하다. 제2경인선의 인천 부담분 네. 그 예산 투입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BC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노후 신도시법이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야, 뭐 1타 3피로 그냥. 그런데 이것은 이런 광역철도 사업은 금방 끝나지 않아요. 네. 어쩌면 4년도 모자라고 8년도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3-4년이다. 기회를 주신다면 야, 여기서 삼성. 이것을 야, 한 번에 여기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국회의원 한 3상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선하시고 시장 나가시려고? 아니요, 아직 배부릅니다. 근데 이제 총선이 1년 딱 남았어요. 그죠? 예. 다른 지역들은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도 뭐 어떤 대항마, 이재명의 측근 탓인지 아니면 당의 최고위원인 탓인지 연수갑에서만큼은 거의 1강이고 제가 제 취재력이 부족해서일 수는 있겠지만 저쪽 당 국민의힘에서는 차출론. 네 그래서 박찬대를 잡기 아, 위한 듣는 거부를급을 듣는 정승현 위원장 엄청 정승희 위원장도 기분 상하겠네. 정치 포착 할 겁니다. 찬대를 잡기 원하시는 바? 위한 어떤 전략 공천 또는 이 박찬대를 잡기 위해 여기에 뭐 이렇게 뭐 검찰 출신을 공천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지금 실제로 20명 차출, 검찰 20명 네. 차출로래. 제가 들은 건 60명인데요.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도 네. 한 번도 제가 경선을 못 해봤어요. 볼모지였던 거죠. 그리고 험지의 구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인구는 감소하고 젊은이하고 중산층은 다 송도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이 연수구를 떠날 수 없는 연수갑의 찐 연수 주민들하고 같이 해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은 보수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동안 이제 지지를 쌓았던, 받아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박가리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걸 새롭게 진행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기 연수구 내에서는 지금은 저 말고 다른 후보가 누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강력한 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검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뭐 오케이. 선언하려고요. 한동훈 와라. 한동훈 너 붙어보자. 올 거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올 거면 일로 와라.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이니까 맞짱 뜨자. 이리 와라. 법무장관 일로 와라. 아이 강당 갈 거 다 알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강남간데요? 네. 제가 알기로 또 다른 동네 얘기가 나오는데. 설마 피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가도 되는 말입니까? 괜히 언론에 나가도 되는 말입니까? 아니 그냥 뭐 검사 중에 한 명을 위해 나는 이재명 측근이니까 윤석열의 황태자 나와라 이거네. 싫으면 계양으로 가든가. 자기 대선주자니까 대선주자급이 있는 계양을로 가든가. 그게 어설프면 이리 오든가. 재밌다. 근데 요거 사실 실제로 제가 취재를 다녀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꼭 잡아야 되는 몇 명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저는 리스트 리스트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암암리에 돌아요 실제로. 그 마지막 질문은 편하게 지역구 주민 더 나아가서 인천 시민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건배사를 제안하고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인천을 많이 주목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 계양을에 오셨고 저도 인천의 불모지인 이 연수구에서 민주당 최초의 국회의원 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저의 어떤 능력보다도 주민들이 선택해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장 인천. 인천은 바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인천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힘을 합친다라고 하면
인천의 위상뿐 아니라 사람 사는 도시, 주민 자체가 살아있는 도시, 그 정말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대만이 부족하지만 성원해 주시고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꾸짖어 주셔서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최고! 인천 최고! 박찬대 최고!